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 김준용입니다. 네, 오늘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기종노조가 탄생을 했습니다, 총장님. 와, 쿠팡에. 네, 월급이 한 500만 원대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번에 노조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분이 폭행을 했다고 해요. 택배 노조 간부의 한 분이 헤드락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전적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네. 어디지 CJ 네. 그 비조합원을 네. 날라차기 한 그 사람이 이번에 쿠팡에 네. 노동조합 만든 데 가서 또 헤드락하고 폭행하고 가전 욕설을 했어요. 네. 이런 거 보면은 네. 3살 버릇 80까지 가고 그러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솜방망이로 처벌하고 네. 또 사회적으로는 택배 노조에 관련된 자가 전주에서 강모식이라고 네. 국회의원에 당선되니까 네. 그런 백을 믿고 저런 폐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시 또 이제 시작이 된 건가요? 자기네 네. 일하는 자기들 말로는 힘없는 노동자 근로자라 그래놓고 네. 저렇게 막 폭행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네. 노동조합인지 네. 폭력 집단인지 네. 아니면 정치 조직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네. 생각해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가해자 이 사람이 진보당 또 당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연관성이 또 있네요. 아마 건설노조라든가 택배노조 이런 데는 네. 우리가 듣기에는 네. 노조에 가입하려면은 진보당 또는 그러한 비슷한 정당에 가입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고 네. 특히 건설노조 같은 데도 이렇게 할당이 내려옵니다. 반장은 얼마, 네. 팀장은 얼마, 진보당 가입해서 네. 진보당 후원금 할당량까지 내려온다고 네. 우리가 방송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충격적인 현장 영상을 함께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좀 틀어주세요. 저 빨간 원안에 있는 사람 있죠. 옛날 날라차긴 사람. 예, 맞습니다. 너무 회사 앞에 가서 저렇게 사람 두드려 패고 저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근데 이 폭력을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이번에도 뭐 구급차에도 한 명 실려가고 네, 막 말리는 5명이 사람도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거든요. 네, 말리는 사람도 얼굴을 막 치거든요. 저 봐, 저게 무슨 저건 노조가 아니죠. 보면은 경찰한테도 막 그렇게 달려들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예. 졸지에 노조 공화국이 됐나 봅니다. 네. 무서워서 어떻게 일터로 가겠습니까? 저런 노조 간부 때문에. 어휴, 저렇게 막 치네요. 근데 뭐 경기 지부장 자격으로 갔는데 본인을 못 들어가게 막아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예. 노동조합이 네. 힘이 약한 노동조합원들한테 폭력 행사하고 저런 것은 네. 노조가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저것은 일벌백계를 해야 되고 네. 저게 직장에서 괴롭히고 저게 저 진보당 당선됐다고 저렇게 이 아나무인격으로 네. 백주 대낮에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저게 조폭이지 뭐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2019년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총장님께서 예전에도 비노조원 택배기사를 폭행한 적이 있다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대리점을 개설을 원하는 다른 택배기사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허락 없이 대리점을 운영할 수도 신규 택배기사와 계약할 수도 없다. 새로 데리고 오는 사람 나한테 오게 해서 면접 보게 해라. 자기가 CJ 사장하면 되겠네. 네, 정말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사장, 상무도 다 내가 뽑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택배 노조의 간부를 하면 힘이 정말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저거는 노조가 아니라니까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저희 그 사회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네, 네. 희생자들이,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전세 사기 말하는 거죠? 예, 지금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뭐 3분이나 나왔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게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왜 시작됐고 대책이 뭔지 네. 오늘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뭔가 항상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한 분이 시원하게 또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네. 윤희숙 의원 네. 전 의원 칭찬해 줘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 민주당의 박주민이라든가 다른 의원들은 네, 임대차 보호법을 하면서 그렇게 무리를 일으켜 놓고 네, 뻔뻔하게 자리를 유지했을 때 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게 윤희숙 의원인데 그쵸. 우리 국민의힘 같은 데서는 저런 사람들을 참 컴백시켜서 싸우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렇게 방치해 놓는 게 우리가 봤을 땐 참 안타까운데 요번에 윤희숙 의원 네, 우리들은 정말로 칭찬해 주고 싶어요. 네. 그 뭐라고 말했냐면 이 정책 실패의 주범인 본인들의 반성은 왜 없냐 역겹다라고 했습니다. 네. 정말 역겹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 실패를 한 것 중에 문제인 네. 뭐 대표적인 게 예, 임대차 3법이에요. 물론 탈원전도 있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앞으로 많죠. 이야기하겠지만 네. 벌써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 사기범이 난리를 치고 예. 수많은 피해자가 길거리로 내몰리고 그렇습니다. 죽음에 내몰렸잖아요. 네. 이러한 것을 이제는 마치 자기들이 또 정의의 사도인 양 그쵸. 국민의힘을 압박하면서 네. 정부가 뭐하냐 세금을 걷어서 이거라도 물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정말 좀 황당했죠. 그래서 황당하죠. 원희룡 장관도 한마디 하잖아요. 네. 참 니네 너무 뻔뻔스럽다. 너희로부터 발생했는데 그러니까요. 너희가 한 일을 네. 내가 한 일을 잊었느냐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거를 그냥 뭐 전세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지금 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의로운 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여튼 요약을 하면은 네, 임대차 3법은 네, 뭐냐면 자기들이 약자를 위해서 마음 놓고 살 법률을 만든다고 임대차 3법을 만들었는데 네. 그 결과가 전세 폭등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것을 뭐냐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아니죠. 당시 자기들이 여당 시절에 네. 정의당과 함께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죠. 다수당의 지위를 가지고 야당이 그때 국민의힘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켰어요. 맞습니다. 통과시켜서 전세 폭등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네.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이런 게 뭐냐면 이제 갭 투자가 성행하게 되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발생하고 죽음에 내몰리니까 네. 지금은 어떻게 되니까 정부가 왜 대응을 안 하냐 세금으로라도 이렇게 해줘라. 아니. 이게 대응 방법도 황당무계예요. 황당무계한 법을 만들고 네. 황당무계한 방법으로 법을 통과시켰고 네. 황당무계한 방법으로 그 네. 후속 대책 대안을 내놓는 민주당이야말로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런 전세 사기가 네, 그냥 단순하게 정책 실패인가 아니라는 증언이 의혹이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 윤희숙 의원이 정말 그 비유를 잘한 것 같아요. 제비다리를 부러뜨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르냐. 네, 맞잖아요. 그렇지. 네. 흥부가 네. 제비다리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줘서 네. 보상을 받자. 그러니까요. 자기가 일부러 부러뜨려서 네. 보상 받으려다 벌 받았잖아요. 네. 민주당이 딱 그 꼴이에요. 자기가 네. 전세세에 부러뜨려 놓고 네. 이제 와서 국민 세금으로라도 이걸 보상 안 해주는 윤석열은 나쁘다.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정말 놀부하고 똑같아요. 정말 윤희숙 의원 네. 전 의원님 네. 칭찬하고 싶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무능한 민주당 의원들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도 하지 않고 입법 절차도 무시하고 엉터리 법을 만들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결과는 네. 애꿎은 사회적 약자, 네. 초년생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네.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이건 사회적 재난이에요. 네. 이 사회적 재난을 진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물어야죠. 네. 그래서 임대차 3법으로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으므로 네. 임대차 3법에
가담한 60여 명의 네. 국회의원들에게 네. 물어내라고 해야죠. 세비도 반납하고 그쵸. 재산으로 해서 다 물어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최악의 전세 사건에 연루된 유력한 그 민주당 정치인이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이게- 저도 얘기는 대충 들었어요. 네. 이 지금 요즘에 최근에 나온 곳이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가 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는데 이 핵심 피의자가 남헌기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피해자만 800여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 그 상진 종합건설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중개 보조원 같은 걸 고용해 가지고 네. 자기들이 그 뭐지 이런 그 임대차 3법의 수익률 이 네. 재산을 가지고 그 당시 네. 그 강원도지사 최문순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서 예. 그 망상지구 네. 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 핵심 피해자 남홍기 일당이 보유한 주택이 2,700여 채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피해액이 500여 원이 된다고 하고요. 500억 원을 넘는다고 하고 이 2,700채를 살 수 있도록 만든 법이 바로 이 임대차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임대차 법은 좀 이따 쭉 설명하겠지만 네. 현재 네.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네. 민주당 정치인의 배우설을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특히 인천에서 많이 발생했어요. 네, 미추홀구. 인천에서 네. 발생을 했는데 네. 이때 뭐냐면 민주당 유력한 정치인이 네. 배후에 있고 네. 그 먼저 밝혀진 것은 강원도의 네. 도지사 최문순이었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대장동 개발이익만큼이나 어떤 네. 이런 이 사기업자들 뒤에 네. 민주당의 유력한 정치인이 있었다고 얘기했고 네, 그러니까 이 남현기라는 사람이 이 네. 전세 사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 개발 이익 사업에도 손을 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그 뉴데일리란 네. 언론 매체에 의하면 네, 송영길이가 당시 인천시장 시절에 네. 그 측근들이 네, 동자청 투자유치본부장 강원도 같은 예. 경우에 측근으로 다 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네, 배후에 네. 옛날 대장동처럼 짜고 친 정황이 있다. 그래서 이철규 네. 그 사무총장이 네. 문제 제기를 했으므로 조만간 이것도 검찰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강원도 동자청 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적어냈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이건 빚이잖아요. 근데 이걸 재원이라고 썼는데 통과를 시켰다? 이거는 문제죠. 범죄죠. 임대차 네. 보호법으로 해서 네. 그래서 이익 본 사람들은 네. 이렇게 사기꾼들이 네. 이익을 받고 손해 본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였어요. 임대차 보호법은 사회적 약자가 집 걱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일방적으로 네. 정의당과 함께 밀어붙였잖아요. 네. 이 밀어붙인 과정에서도 또 어떻게 했나요? 네, 일단은 여기 먼저 그 지금 이 두 명의 유력 정치인이 지금 두 명이 거론이 됐는데, 네, 이게 송영길과 그 최문순 전 지사거든요. 네. 근데 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정근 돈봉투 의혹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전세 사기 문제에도 많이 지금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의혹이 있죠. 네, 앞으로 수사해보면 알 텐데 네, 인천의 그 남모라는 그 사업자와 네, 강원도의 네. 동자청 네. 최문순 있을 때 그리고 인천의 어떤 송영길 측근들이 거기에 대거 네. 취업한 의혹 네. 등들을 분석해 보면은 네. 이번에도 하여튼 대장동과 같은 개발 이익을 사기쳐서 편취한 자들의 어떤 이 악행이 낱낱이 드러날 걸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사가 급속도를 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름이 직접 거론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임대차법을 통과시킨 사람들이 정말 이 전세 사기 주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요. 이 양정숙 이 사람은 임대차법 통과되기 전에 자기 그 전세금을 48%나 올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게 인간입니까? 밑에 보면은
그 옛날 그 지금 박주민 의원, 네. 박주민이 민주당의 그 저 세월호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인데 네. 자기가 이 임대차 3법의 대표 발의자였어요. 그런데 자기네 법 통과가 될 것을 알고 네. 임대료를 큰 폭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그때 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사람 네. 박주민 의원 그때 최고위원이었나요? 그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다음에 그 청와대 그 정책실장인가 뭐 네네, 했던 그쵸. 김상조 네, 뭐 이런 그쵸. 사람들 보면은 네. 저 임대차법이 통과될 것을 자기들이 알고 그 직전에 네. 자기들의 소유 집에 집세를 올려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정말 웃깁니다. 그래놓고 네. 서민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정말로 뻔뻔한 일이고 그쵸.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길거리에 내몰렸어요. 네. 윤희숙 의원 전 의원 말처럼 이 60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해서 네. 이 사람들이 네네. 자기들 전 재산을 털고 앞으로 받을 세비를 반납을 해가지고 네. 그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의미로 그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정책 만드는 걸로 했으니 자기들이 네. 물어내야죠. 네. 그리고 이 양정숙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원래 14억 4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었는데 무려 4억 7천만 원을 올려서 받았고요. 근데 박주민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전세금을 올려받았는데 본인도 또 피해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살고 있는 아파트가 3억 8천만 원이었는데 7억 원으로도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해자기도 되고 피해자도 되는 거예요. 정말 웃긴 거죠. 네. 피해자라기까지 뭐 아니, 본인이 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올랐으니까 네, 그렇죠. 본인은 그걸 좀 알지 못했겠죠. 이 임대차법 발의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이 임대차법 발의한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예. 국민 여러분,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네. 우리 이 사람들이 임대차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이런 전세 사기의 사회적 재난은 네. 임대차 3법을 때문에 그렇다.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네. 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발의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자들이 네. 그들에 대해서 저는 사회적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임대차 3법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2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2+2, 2+2 해가지고 연장을 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네. 탁상머리에서 생각할 때는 네. 올바른 것 같아. 야, 2년인데 4년을 올리면은 나는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함정이 있어요. 시장의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4년으로 한다니까 미리 네. 전세금을 와장창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한 채 네. 관념적으로 자기들은 서민을 위한다는 정당이라고 코스프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전세금의 폭등을 일으켰고 네. 이것이 갭 투자를 가능하게 해서 전세 사기의 토대를 만들었고 네. 많은 사람들을 길거리에 내몰았으며 네.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래서 네.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네. 그것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저 6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사회적 전세 사기의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네. 사과하고 자기들의 재산을 털어서 네. 물어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이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주옥 같습니까? 일단은 가장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얼마나 이 나라를 망쳤고 이 대한민국의 재앙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게 저 사람들이 네, 참 저 집 없는 서민들을 가족같이 네.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같이 생각을 했나 봅니다. 정말. 네. 그래서 당신들이 네. 이 피해 주민들을 가족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네. 자기의 세비라든가 네. 재산을 털어서 사회적 재난에 대처해서 물어줘야지. 그렇죠. 왜 뜬금없이 뭐 이재명이처럼 박순자 얘기나 했었고 참. 또 뭐 네. 다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 저 세비도 많이 받고 또 가족처럼 이렇게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으로 물어주세요.
아니 일은 본인들이 벌려놓고 누구한테 수습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문재인이 싼 똥을 윤석열 대통령이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게 네. 어떤 대북 정책, 예, 그렇죠. 이거 북핵 정책, 네. 원자력, 네. 임대차 3법,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저 4대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네. 임대차 3법으로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잘못된 정책으로 네. 우리 국민들이 이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앞으로 한 꼭지씩 얘기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쵸. 이번에는 임대차 3법은 네. 민주당에서 가족도 아니면서 그렇죠. 서민들을 가족같이 여겨가지고 네. 이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네. 길거리로 내몰고 죽음으로 내몰았으므로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이 얼마나 본인 피해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평산 책판 팔아가지고 네. 물어주세요. 맞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전세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전세금을 그렇게 힘들게 모았는데 그거 돌려받지 못한다. 이 평생 모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사회적 네. 재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충격을 받아서 죽고 그러니까요. 가족하고 같이 쫓겨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정말 그 슬픈 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2만 원만 달라고 했다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참. 이런 정책을 만든 자들은 네. 그래놓고 뻔뻔스럽게 책임을 지라고 하죠 지금. 예, 하여튼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으니 참으로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법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발의해놓고 만들 때 국회 법을 통과시킬 때도 야당 놔두고 자기들이 집권 여당일 때 일방적으로 네. 다수당으로 통과시켰고 그렇죠. 통과시킨 다음에 이렇게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니까 그 대책도 네. 없죠. 황당무계한 방법으로 네, 그 세금으로. 대책을 내놓는데 그 국회의원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뭐 세금이 뭐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옵니까? 나라 빚을 천조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앞으로는 네. 아까 우리가 보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5대 예. 어떤 황당무계한 정책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하나하나 해서 월급 받고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몰려고 자살당하는 이런 사회적 재난, 그 책임자들이 저기에 적힌 사람들이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 잊지 맙시다. 저거는 유해 인간들이에요. 총선 때 네. 개체 수를 조절해야 돼요. 조절해야죠.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문재인이 잘못한 게 어떻게 5손가락에 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줄여가지고 100개도 더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줄여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나죠? 네. 임대차. 예, 그렇죠. 그다음에 뭐 탈원전. 네.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4대강. 요번에 4대강 안 했으면요. 네. 가뭄으로요. 난리가 날 뻔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소문 열어 가지고 네. 물을 다 낭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광주 이쪽에는 가뭄이 일어가지고 식수도 없었답니다. 참 이게 참 요번에 또 네. 뭐 반일 정책, 그러니까요. 북핵 이런 걸 하나하나 봐도 문재인은 네. 정말로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말아먹었죠. 정말 문재앙이 맞는 것 같습니다.